안녕하세요. 저는 시누이 셋의 막내만 아들인 집안에 시집을 간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시누이가 셋이라는 말을 듣고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귀한 집이구나 생각이 들었죠. 보통 아들이 귀한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되면 며느리를 많이 부려먹는다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기 전에는 시누이부터 시부모까지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더군다나 저희 할아버지와 시부모님 할아버지가 서로 동네 친구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저를 더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싶었을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제가 알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했죠. 결혼을 하자마자 시댁의 일은 온통 제 차지가 되었어요. 이번 주말에 몇 시에 올 거니? 안 그래도 좀 일찍 오라고 하려고 전화했어. 음식 준비 미리미리 해야지. 주말에 네 시누이들도 다 온다는데 다 모이면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니? 장도 봐야 하고 바쁘니까 금요일에 일 끝나자마자 내려와. 알았지? 네? 주말에요? 어머님, 저 주말에 약속 있어서 이번 주는 못 내려가요. 이번 주는 남편만 보낼게요. 몇 달 전부터 약속한 거라서 빠질 수 없어서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시간이라도 조정을 해봤을 건데 이미 정해진 거라 이번 주는 힘들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일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이번 주에 못 온다고 해? 며느리가 빠지면 되겠니? 그럼 음식은 누가 하고?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이번에는 좀 빠져. 결혼하고선 가족 일이 제일 급한 일이지. 그것보다 급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게 제가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서요. 시간 겨우겨우 내주셔가지고 보는 거라 이번에는 꼭 만나봐야 해서. 저번에도 어머님 급한 일이라고 해서 저 약속 바꾼 거라 이번에는 못 바꿔요, 어머님. 이번에 남편만 보낼게요. 이직? 이직해서 뭐하게?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 안 맞는 거면 그 사람 만날 인연이 아닐 건데 왜 굳이 또 만나려고 하는 거야? 너 핑계 대는 거 아니지? 그리고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다녀야지. 왜 남편 혼자만 보내려고 하니? 이런 거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수군거리는데. 하여튼간 이번 주말에 너 오는 걸로 알고 있으마. 음식 메뉴는 내가 정할 테니 와서 넌 장 보고 요리만 하면 돼. 결혼을 하자마자 저는 매 주말마다 시댁 행사로 불러다녔어요. 이상하게 남편은 시댁에 가지 않아도 별소리를 안 하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죠. 처음에는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전화도 피해보고 못 간다고 말도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전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자신들의 말만 주장했죠. 더욱 답답했던 건 남편이 전혀 힘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중재를 해보려고 이래저래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전혀 상관도 안 하고 저에게만 닥달을 하셨어요. 특히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시누이들은 돌아가며 제 속을 긁곤 했어요. 올케, 저번에 나 소개팅 해준다고 한 건 어떻게 됐어? 왜 소개해준다고 해놓고 자리를 안 만들어?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로 그냥 땡하는 거야? 지난번에 소개해준 사람은 영 능력이 별로더라. 나 능력 보는 거 알고 있지? 얼른 자리 마련해봐. 형님,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아직 소개를 받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저희 팀 남자들도 다 유부남이고 그래서 형님 아니면 괜찮으시면
좀 연상이신 분은 어떠세요? 한 4살 정도 위인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괜찮으시거든요. 나보다 4살 위? 무슨 아재랑 만나라는 거야? 옳게. 나 밖에서 아직도 20대로 보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보다 4살 위면 40대인데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병시중 들 일 있어? 옳게. 그러지 말고 신입들 많이 들어오잖아. 나 연하가 좋단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갖추기에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제 주변에는 형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한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저번에 소개해드린 분이 저는 제일 능력도 좋으시고 인품도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옳게. 내가 뭐 큰 거 바래? 저번에 소개해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여기서 집 하나 제대로 해올 능력도 없더구만. 전세로 해올 수도 있대. 그게 말이나 돼? 결혼하려면 집은 해와야지. 암튼 올케가 잘 찾아봐. 올케 회사에서도 사람 많을 거 아니야. 나도 올케처럼 능력 좋은 남편한테 시집가서 꿀 빨면서 살고 싶단 말이야. 제가 무슨 꿀을 빨아요. 형님, 저희 집 대출금 갚느라고 빠듯한 거 아시면서 저나 남편이나 능력은 비등비등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하죠. 어머, 올케 꿈도 진짜 야무지다. 그 정도면 능력 좋은 남편이지. 올케 정도에 더 능력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겠어? 솔직히 우리 집만큼 좋은 집안이 어디 있다고? 누가 시집살이를 시키기래? 아니면 모시고 살라고를 해?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은 집안에 시집 왔는데? 첫째 신우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고 직업으로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동네 작은 사무실에 파트타임으로 사무 업무를 보면서 남편감은 집 한 채는 떡하니 해올 수 있는 사람을 바랬죠. 거기다가 능력뿐만 아니라 나이도 많지 않았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큰 신우에게 소개팅을 해줬다가 오히려 저만 욕을 먹게 되자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소개팅을 주선해주지 않았어요. 그다음부터는 큰 신우는 저에게 매번 볼 때마다 남자 소개를 해달라며 난리법석이었어요. 둘째 신우는 어릴 적 남동생과 차별을 당한 것을 제가 부당함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어릴 적에 얼마나 집에서 차별받았는지 알아? 올케는 편하게 살아서 모르겠지만 막내가 저렇게 큰 건 다 우리가 희생해서야. 엄마 아빠도 남동생이라면 우쭈쭈 난리고 뭐 하나 우리 챙겨준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막둥이 귀엽게 생각해서 봐줬으니까 이렇게 잘 자란 거지. 올케는 우리한테도 잘해야 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말인데 나 돈 좀 빌려줘. 갑자기 돈이요? 저번에 형님 급하시다고 해서 제가 100만 원 보내드렸잖아요. 일주일 후에 갚는다고 하시고선 그것도 아직 안 갚으셨잖아요. 형님 저번 주에 월급 받았다면서 여행 갔다 오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라뇨? 아, 다 쓸 데가 있어서 그래. 어차피 올케가 돈 관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남동생 돈 누나한테 준다 생각하고 주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다 캐물어? 내가 올케한테 하나하나 다 보고해야 돼? 직장도 아니고 내 상사도 아니면서?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요. 형님 저번에 저한테 빌리신 돈도 다시 갚으시지 않으셨고 솔직히 이번에 월급 받은 돈으로 여행 갔다 오신다고 하셨을 때도 좀 그랬거든요. 제 돈은 안 갚으시고 여행 가신다고 하니까 근데 또 돈 빌리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와, 올케. 지금까지 돈 빌려준 거
그렇게 나 계산하면서 살았어? 나 진짜 무섭다. 올게 그렇게 안 봤는데 다 일일이 계산하면서 살았었네? 내가 안 갚는데? 그럼 돈 빌린 사람은 여행도 다니지 말라는 소리야, 뭐야? 올게, 내가 말했지? 우리 집에서 모든 혜택 다 진욱이가 받다고. 그렇게 진욱이가 잘 큰 건 우리가 양보해서라니까? 그거 다 우리 덕이니까 올케는 우리한테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저 남편이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둘째 신우는 항상 제가 시댁에 엎드려 살기를 원하는 듯 했어요. 당연히 돈도 빌려줘야 하고 싫은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저를 대하셨죠. 그나마 셋째 신우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뭘 원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었지만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서 일을 해도 새 신우 누구 하나 도와준 적도 없었고 뭐라든 제가 다 해야 했어요. 시부모님도 역시나 모든 시댁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특히 시부는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아시고선 언제 친정에서 유산을 줄 건지 매번 물어보셨어요. 며느라, 네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하시니?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서 오래 살 것 같으면 일도 좀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무리 퇴직금이며 연금도 나온다지만 그걸로만 살기에는 부족하다고는 안 하시냐? 네, 괜찮으신 것 같아요. 부모님 모두 연금도 꼬박 나오시고 퇴직할 때까지 일하셨으니까 퇴직금도 있으시고요. 평생 일하셨는데 퇴직하고 또 일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그냥 땅이며 이런 거 다 처분하고 다 쓰시고 가시라고 했어요. 아니 그걸 왜 처분해서 쓰라고 해? 남겨둬야지. 그래야 사위 자식이 그걸 받고 편하게 살 거 아니니? 부모님한테 가서 잘 말씀드려. 요즘은 은퇴하고 다시 일하는 거 흠도 아니고 쉬엄쉬엄 취미로도 일한다고 하더라. 재산 까먹을 생각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거야. 밖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노후 편하게 즐기시는 게 낫죠. 부모님도 그러시려고 늦은 나이까지 쭉 일하신 거고요. 저는 남편이나 부모님 재산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걸 받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아버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나이 들어서 밖에서 일하는 게 별로라고. 나랑 너희 부모랑 같냐? 우리야 자식이 넷이나 있지만 너희 부모야 너 하나뿐이니까 그렇지. 그 재산 오로지 네가 다 받을 텐데 그걸 까먹으라고 하면 되겠니? 그나저나 이번에는 용돈이 영 시원치 않더라. 다음 달부터는 좀 더 올려서 줘야 되겠어. 그걸로 밖에서 뭘 살 수 있다고 고작 그만큼만 주는 거야. 시부는 돈의 계산적인 사람이셨고 당신은 나이 들어 밖에서 일하는 건 못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밖에서 일하시면서 돈 벌고 절대 재산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은 말만 하셨어요. 아마 오로지 재산을 다 받는 사람이 저일 테니 콩고물이 혹여나 자신들에게도 떨어질까 싶어 그런 말을 하셨던 거겠죠. 시부모님께서는 60대 이후로 일을 그만두시고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셨어요. 저는 모두 같이 주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부부이니 2배로 받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구도 하셨죠.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시누이들과 똑같이 드리겠다고 했더니만 시모께서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아니 오늘 들어온 돈 보니까 저번에 준 것보다 반밖에 안 되던데 뭐 잘못 넣은 거 아니니? 한번 확인해봐. 안 그래도 오늘 이것저것 내야 하는 날인데 이렇게 적게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얼른 확인하고 나머지 넣어줘 지금. 어머님, 저희 잘 체크하고 보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지금 여유로운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그 정도면 거의 남편 월급 절반 이상 보내드린 거예요. 저희 내년에는 집도 이사 가야 하고 이래저래 머리 아픈데 돈도 못 모으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니?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고작 돈 몇 푼 주는 거 가지고 생색이란 생색은 타내면서 그러는 이유가 뭐야? 내가 받아야 할 거 받겠다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원래 넣던 대로 넣어.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렇게 여유로운 편 아니라고요. 저희도 이제 아이도 생각해야 되고 이사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용돈 말고도 주말마다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하시면서 돈 받아가시고 저희 정말 힘들어요. 그럼 너희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더 벌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쉬운 걸 니들이 못 해놓고선 왜 우리한테 난리야? 그리고 진욱이랑 너 상의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니? 우리 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네 고집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매달 보내드리는 용돈 때문에 부담스러워 줄였을 때에도 시모는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한 거라 생각하셨고 저에게만 화를 내셨어요. 정작 용돈 보내는 걸 부담스러워한 건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해봤자 믿으시지도 않으셨죠.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매번 저와 남편이 싸우는 이유는 단 하나, 시댁 때문이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우리 집 때문에 이렇게 다투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사람들 내 얘기 전혀 신경도 안 쓴다는 거. 아무리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 사람들 내 말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당신 스트레스도 이해해. 나도 그래서 고민이라니까. 당신이 진짜 고민이라면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봐봐. 시댁에서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면서 지금도 나한테만 전화하시고 계시잖아. 당신은 혼자 시댁 가면 안 되는 거고 나는 혼자서 시댁 가도 괜찮은 거고 시댁 온갖 뒤치다거리는 내가 해야 하는 거고 이게 정말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냐고. 아무리 당신 말 안 들어도 당신이 듣게 해야지. 나도 미치겠어. 당신한테 왜 자꾸 그러는지 나도 미치겠다고. 내가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매번 얘기는 하는데 다들 왜 그게 스트레스 받는지 전혀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사람들 전화도 다 차단하고 그럴까? 그래야 이게 끝날 것 같아. 전화를 차단한다고 끝이 날 것 같아? 저번엔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사무실까지 전화하셨더라. 사무실 전화도 연결 안 되면 찾아오려고 하셨대. 왜 그러셨냐? 급한 일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그러신 거더라고. 이게 말이나 돼? 고작 비행기표 알아봐 달라고 하려고 내 전화에 수십 통 전화하시고 사무실까지 날 찾는 전화하신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날도 당신한테는 전화 한 번 안 하셨잖아. 피한다고 될 일일까, 이게? 남편과 저는 매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를 가져보려고 해도 매번 초반에 유산이 되었고,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자 시댁에서는 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확신하고 말하셨죠. 어느 날 집에 보약이 배달이 되었길래 봤더니 시모가 보내셨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시모는 제 임신을 걱정하며 보내셨던 거였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임신 안 될 때는 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 동네에서 괜찮은 한의원 가서 지었으니까 빼먹지 말고 매일 먹어. 나중에 확인할 테니까. 임신 안 되는 건 여자 문제가 크다고 하던데 검사는 해본 거니?
요즘은 임신 안 되면 바로바로 불임병원 간다고 하던데. 그런 곳이라도 가보지 그랬어. 어머님, 저희 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임병원은 아직 안 가려고요. 병원에서도 크게 이상 없다고 하고 불임 치료까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너 혹시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남자 많이 만나본 거 아니니? 아니, 옆집 아줌마가 그러는데 여자들은 그런 경험이 많을수록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나 나나 여자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야 건강하게 애지중지 키워서 별로 문제가 될 건 없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셨어요. 병원에서도 문제 없다고 하고, 아니 병원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거라고 당분간 푹 쉬는 게 좋겠다고 하셨으니까 저 주말에 내려가는 거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도 푹 좀 쉬고 하려고요. 그래,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더라. 이번 주말에 내려오면 내가 사골 푹 구워서 놔둘 테니까 그걸로 만둣국이나 해먹자. 너 만두 빚을 줄 알지? 재료는 내가 사다 둘 테니까 가만히 앉아서 만두만 빚어. 그러면 내가 저녁에 끓여줄 테니까. 금요일에 야근하지 말고 내려와. 알았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산을 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내려가지 않고 푹 쉬겠다는 저의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죠. 심한 스트레스에 결국 전 시댁 모든 전화를 차단했어요. 사무실에도 양해를 구하고 저를 찾는 전화는 업체가 아니면 연결해주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집으로 신우들이 하나둘씩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는데 신우들은 끈질겼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는 저를 보고선 큰 신우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 들어오기도 했었죠. 올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집안 분란 올케 때문에 생긴 거 알고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올케 때문에 동생도 내 전화도 안 받고 뭐가 문제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우리 다 피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올케 임신 걱정하길래 보약까지 지어서 보내줬더니만 그것도 다 돌려보냈다며. 형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는지. 무조건 제 잘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전에 만났던 남자들이 많아서 저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서 푹 쉬어야 한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하시는데 어머님은 제가 집에 있겠다고 해도 꼭 시댁에 내려와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아니 가서 올케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솔직히 가서 무슨 밭일을 해? 아니면 청소 빨래를 해? 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올케가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올케 하는 거 하나도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니까 챙겨주는 거 보고선 나도 별말 안 한 거야. 근데 뭐? 고작 그것 때문에 남편 부모를 이렇게 대해? 남편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남편한테는 그 이후로 전화도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큰 신우가 찾아오고 나서 저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서는 신우 셋이 모두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시댁 식구들에게 버릇이 없다면서 난리를 치고 나서 돌아갔는데 남편에게는 전혀 다른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 누나들 왔다 갔어? 안 그래도 오늘 누나들 나한테 전화 왔던데 사과했다며? 진짜 사과했어? 누나들이 앞으로 잘하겠다고 해서 용서해 줬다면서 이번 주말에는 꼭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사과하라고 하던데. 진짜 맞아? 무슨 소리야. 집에 와서 난리 피우고 갔는데 나보고 사과를 하래. 자기들한테 예의 없었던 거 사과하고 용서 구하래.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집에 와서는 당신네 집 분란 만든 게 나라고 하더라. 지금껏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나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라는데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이랑 못 살아. 왜 이래?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집 식구들 전화도 다 끊고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지도 않고 있잖아. 누나들은 내가 잘 해결할게. 누나들이 하도 잘 풀었다고 하길래 진짜 그런 줄 알았어. 당신 생각 알겠으니까 못 살겠다는 소리 좀 하지 마. 남편은 결국 시댁에 찾아가 난리를 피웠고 한동안 조용해지는 듯 했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나 놀랐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상을 치르고 나서부터인지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 음식도 보내주시고 연락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신혼 첫 1년은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 반년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쯤 저희는 전세가 만기돼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이 넉넉치 않아 결국 돌아가신 부모님의 대치동 38평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던 날 인프라가 좋다며 신혼의 셋과 함께 시부모가 짐을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짐 정리 다 안 했니? 아직도 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조그만 집에서 이렇게 큰 집으로 옮기는데 뭘 그렇게 많다고? 그나저나 안방은 아직 청소 안 했니? 우리 집 넣으려면 청소 싹 해둬야 하는데. 너는 그럼 다른 방 정리하고 내가 우리 쓸 안방 정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7인 살기 딱이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며 형님들이며 이게 무슨 짐들이에요? 저희 집에 같이 사시려고요?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이 큰 집에서 너희 둘이서만 살면 얼마나 헛헛하겠어. 거기다가 네 부모 살던 집인데 그럴수록 더 북적북적하게 살아야 다복하고 좋은 거야. 신우들도 불편하지만 다 동의해서 온 거야. 네 생각해서. 그러니까 얼른 정리해서 우리 밥 먹자. 이사하는 날은 푸짐하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아, 그래요? 뭐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저희들만 살기에는 좀 넓다 싶었는데. 남편이 근데 그건 말 안 했나 봐요. 저희 집에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형님들 말고도 또 누가 올 건데 한 사람 더 살 거예요. 시댁 식구들은 당당하게 부모님 대치동 집에 같이 살겠다며 왔지만 전 애초에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은 시댁에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휘둘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저와 나누는 모든 대화들을 다 시댁에 전하고 있었죠. 우연히 남편이 시모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선 입주날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 바로 제 할아버지셨어요. 남편의 할아버지와 제 할아버지는 동네 친구셨어요.
그래서 전부터 잘 알고 계셨는데 아주 예전에 시부가 사고를 쳐 돈이 필요할 때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할아버지는 그냥 넘어가셨고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이번에 할아버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시댁 식구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고선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유, 아유, 어르신.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늘 솜이 입주한다고 해서 오신 거세요? 이삿날이라 정신이 좀 없죠?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르신까지 계실 줄이야. 어르신, 잘 지내셨죠? 안 그래도 저희가 한번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결혼하고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는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짐 싸고 오나?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으면 미리 했어야지. 나는 내 돈 안 갖고 도망간 줄 알았어. 어찌되었든 들어보니 우리 손녀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하길래 이제는 꼬박꼬박 돈 받을 수 있겠구먼. 아유, 아니요. 어르신, 저희 여기서 살 건 아니고요. 며느리가 뭔가 착각을 했었나 봐요. 저희가 어떻게 며느리 집에서 삽니까? 저희도 집이 있는데. 어머, 안 그래도 제가 일정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저희 이만 가볼게요.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가자. 시모는 트럭 한가득 실어온 짐을 그대로 시댁으로 다시 가지고 가셨죠. 당연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면 그 큰 돈을 갚아야 하고 집을 팔면 당연히 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니 시댁 식구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제는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헤어지길 원했는데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 오해야. 내가 미쳤다고 엄마 아빠랑 누나들까지 집으로 오라고 했겠어? 진짜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냥 가족들이 밀어붙인 거지. 내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결백해. 그리고 어차피 여기서 안 사신다고 했잖아. 그렇게 따지면 당신도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말 한마디 말도 없이 할아버지 불렀잖아. 갑자기? 왜? 할아버지 부른 거 말했으면 당신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또 말하려고?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바보지. 그동안 할아버지한테도 돈 한 푼 안 갚았다며. 나도 그거 이번에 처음 알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돈 되면 돈은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만,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 사정 뻔히 다 아시는데, 그걸 아니까 할아버님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신 거고, 근데 이번에 집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돈 안 받을 생각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든 받으시겠다는 건데, 왜 우리가 안 갚는 것처럼 말을 해? 어쨌든 난 이혼할 수 없어. 당신이랑 헤어질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나 당신한테 소송할 거야. 지금껏 시댁 식구들이랑 나 속여왔던 거, 내 월급만 시댁에 이체하고 당신 월급은 따로 모아왔던 거, 그거 다 내가 알았거든? 어디 끝까지 거짓말하는지 보자. 믿었던 남편은 그동안 제 뒤통수를 치고 있었어요. 시댁에 보내는 용돈이 부담스러웠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저에게 속여왔고 대부분 제가 번 돈에서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중재를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중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대치동 집에 들어가려고 6개월가량을 저를 위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거였고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니 바로 들이밀었던 거였습니다. 전 할아버지에게 빌려준 돈도 받기 위해서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 증거로 있었고, 갚기로 했던 날짜도 이미 훨씬 지나갔기 때문에 소송은 수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죠.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시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전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나중에 미안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소미야, 정말 내가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 집 알잖아. 아들만 중요한 거. 누나들도 나 때문에 고생했고, 엄마 아빠도 나 한번 제대로 키우려고 고생하셔서 그냥 한번 보답해드리고 싶었어. 그냥 그 생각인 것 뿐이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너한테는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이랑 살던 2년 동안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았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정말. 그렇게 나 속이면서 기만하니까 재미있었니? 아니야. 미안했어. 근데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부모 사랑도 많이 받아온 사람이고, 솔직히 부모님한테 유산도 받으니 넉넉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 대치동 집에 들어갈 때도 솔직히 걱정 많이 했잖아. 그래서 그냥 겸사겸사 밀어붙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미안해. 됐고, 앞으로 당신이랑 이렇게 통화할 일도 마주할 일도 없을 거야. 평생 죽을 때까지 당신 소식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 시댁은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집도 정리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있던 집도 다 정리하고 처분했으니 전보다 더 어려워졌고, 겨우겨우 남편이 일하면서 나머지 식구들도 책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랑 같이 하는 지인이 요즘 남편이 집에서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 같다며 저에게 슬쩍 말해줬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린 걸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결혼식 날에 마주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시댁에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할아버지 안부를 물으셨는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네요. 시댁 식구들은 저희 할아버지에게는 돈을 뺐고, 저희 부모님에게는 집을 뺐고, 저에게는 월급을 뺐으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다행히 모든 사실을 끝내게 되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끝내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한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계신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다행히 회사 지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보다 마음도 편해졌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앞으로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에 살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디오 사연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던데, 저 역시 쑥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가난하지만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어려서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하시며 삶을 개척해 나가는 부모님을 보며 본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늘 주말에 쉬는 날이면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며 불우한 아동들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저 역시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며 아이들한테 동화책도 읽어주며 놀아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집 교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였고, 소탈한 남편이었지만 시댁은 정말 잘 살았어요. 제가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제 친구들은 봉잡았다고 표현을 하며 부러워하더라고요. 너 진짜 봉잡았다. 어디서 그런 신랑을 얻니? 그래도 그 정도 사는 집이면 시댁이 보통은 아니겠다. 아무래도 좀 격이 같이 맞는 집이랑 결혼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야. 너 마음고생 좀 하겠는데? 괜찮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도 그렇고 다들 고상하셔서 절대 그러지 않으셔. 오히려 잘해주시는걸? 너무 걱정하지 마. 어머머, 그런 집이 인품까지? 훌륭하단 말이야. 더할 나위 없다 정말. 너 땡 잡았어, 기집애. 너희 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니까 네가 드신 복을 받나 봐. 아휴, 난 언제 시집 가나? 너까지 가면 난 진짜 혼자인데. 섭섭한데 정말 축하해.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을 하였지만 친구들 앞에서 내색은 할 수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모진 반대 끝에 결혼을 강행했었거든요. 남편과의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고 그렇게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히게 되었답니다. 처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였지만 저희 아빠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아빠의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지만 사랑이 뭔지 부모가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포기가 안 되었어요. 아휴, 순대 냄새. 아니,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옷이라도 사 입고 오시지. 영훈이 너 옷도 한 벌 안 사드렸니? 아니에요. 영훈이가 사준다는 거 제가 말렸습니다. 사이도는 돈 아닌가요? 그래도 집에서 제일 깔끔한 거 입고 온 건데 아무래도 42년 동안 장사만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언짢으셨으면 죄송합니다. 기분 푸셨으면 해요. 제가 풀고 말고 할 게 있나요? 어쨌든 영훈이가 그렇게 죽자 사다 매달리니까 허락은 합니다. 참고로 예단은 안 하셔도 돼요. 코 묻은 돈으로 예단해봤자 어차피 제 눈에 차겠습니까? 그냥 몸만 와도 되니까 그리 하세요. 전 할 말 끝났는데 일어날게요. 엄마, 무슨 매너가 이래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가 덜 되셔서요. 어디서 큰 소리야? 가정교육을 내가 그렇게 시켰니? 내가 지금 얼마나 참고 있는데 네가 어딜 나서 나서기에? 저 성인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나오셔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아휴,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애비도 모른다더니. 그래, 어디 한번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결혼 어디 한번 해봐. 그날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죽도록 사과해야 했어요. 형편이야 어차피 다른 형편이니 그렇다 치지만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이라도 갈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절 결혼시키는 것에 마음을 무거워했지만 저 역시 꼭 잘 살 거라는 다짐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패기로 남편과 절대 헤어질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결혼까지 강행한 것이에요.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보통이 아니시던데. 뭐 형편이 조금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엄마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네가 그렇게 꼭 그런 집 가서 기죽어 지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영훈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진짜 은선이 행복하게 해줄게요. 엄마가 지금만 저러시지 정말 괜찮아지실 거예요. 제발요. 어머님, 아버님마저 이 결혼 반대하면 저랑 은선이 정말 힘들어요. 제발 저희한테 등불이 되어주세요.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네가 그렇게 말하니 믿어야겠지. 우리 은선이 눈에서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해줘. 이게 하나밖에 없는 내 소원이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나 진짜 보란 듯이 잘 살게. 나중에 시어머니가 나 정말 좋아지게 만들 거니까 두고 봐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닫은 결혼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고, 결혼식장에서 헤어지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의 미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한 결혼식에 와서 시어머니 표정이 왜 저러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참 수치스러웠지만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틴 시기였어요. 하물며 우리 미술관 큐레이터보다도 학력이 낮잖아? 내가 너한테 장가 보내려고 막내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키운 줄 알아? 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도 영훈 씨랑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도 아들 낳아봐. 내 속이 안 뒤집히게 생겼나? 시장에서 순대국집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말도 안 되지. 저희 부모님 그래도 평생 순대 파시면서 남들 도와 봉사하시고 사신 분들이에요. 좋게 봐주세요. 정말 멋진 분들이거든요. 단지 금전적인 기준이 어머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참 돈에 울고 웃는 어머님이 제가 보기엔 더 교양 없어 보이네요. 뭐? 그깟 순대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하여간 오지랖은. 그리고 냄새나게 순대를 어떻게 먹니? 넌 그런 거 먹고 자랐을지 몰라도 우리 집은 순대 같은 건 입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영훈이 데려다가 그런 거 먹일 생각 마라. 격 떨어지니까. 재수씨 부모님들은 참 좋겠어요. 가난한 부모라도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울 거예요. 참나. 시어머님 무조건 격식을 따지셨는데 시댁은 대대로 화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가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고 화랑을 운영 중이어서 그런지 웬만한 집안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모두 알고 지내면서 남편의 짝꿍을 살펴봤다고 하였죠. 그렇게 며느리 자리에 공을 들일 때 하필 남편은 저를 만나 결혼을 강행한 거예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시어머니는 그렇게 절 구박하시며 늘 업신여기게 된 것이죠. 결혼하면 나아지겠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로 가면 심해졌고 힘들었어요. 워낙에 며느리 자리에 기대치가 높았던 분이어서 그런지 저를 미워하는 강도는 줄어들진 않았고 더욱더 괴롭힘의 연속이었죠. 지금 같아선 절대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땐 뭐가 그렇게 버틸만 했는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자신 참 대단하다고 느껴져요. 너 이번 주말에 화랑 나와서 청소 좀 해라. 너도 이 집안에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니? 그림 볼 줄 모르는 눈이니까 청소라도 해. 매일 영훈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아주 칠렐레 팔렐레 신났지? 이런 거라도 해야 네가 분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분이 풀릴 것 같아. 청소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어머님이 일부러 그렇게 저를 부려먹으시는 거라면
하지 못하겠네요. 죄송해요. 어머님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제가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걸 알면 저희 부모님들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이 사람이 청소부예요?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대우를 해야죠. 집에서 이런 대우 받으면 밖에서도 똑같은 대우만 받는다고요. 애초에 허락을 하시지 마시던가. 왜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는 건데요? 뭐야? 너 영훈이 엄마한테 그렇게 막말할 수 있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아이고, 내가 우리 막둥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너네 부모님이 속상해 한다고? 말이야 똑바로 해. 이런 집에 널 시집 보내는 너네 부모님이 양심 없는 거지? 너 임마, 당장 엄마한테 사과 못해?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니까. 남편 또한 저 때문에 이 집안에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순간부터 집에서 거의 손절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님의 자식 사랑이 워낙 특출나셨기 때문에 결국엔 항복을 하신 거랍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고 괜히 이런 결혼을 선택했나 싶었으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땐 참 행복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제일 잘해줬거든요. 꼭 분가하자. 엄마도 아마 분가 허락해 주실 거야. 엄마 돈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하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 혹시 분가 얘기도 내 입에서 나온 줄 아시는 거 아니야? 나 그래도 어머님한테 최대한 예쁨 받고 싶어서 그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많이 노력하는데도 참 엄마 마음 열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지?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에 그래도 울고 웃었던 지난 날이었고 오히려 사방에 적이 많다 보니 저희끼리 참 끈끈해졌어요.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절 미워하면서 왜 분가에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꼬셨니? 분가하자고? 참나. 얼마나 우리 영훈이에게 빨대를 꽂으려고 분가를 하자고 해? 내 눈엔 보이지 않으면 너 일도 안 하고 우리 영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 살려고 하는 거지? 절대 안 된다. 내 아들 아까워서 그럴 순 없지.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젊은데 당연히 밥벌이는 해야죠. 어머님한테 손 안 벌릴 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 엄마. 원래도 분가할 거라고 했잖아. 엄마가 1년만 같이 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약속한 대로 나갈게요. 미쳤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 넓은 집 아줌마 혼자로 어떻게 케어해? 쟤라도 있어야 잔디 관리며 화분 관리도 하지. 난 이렇게라도 미찌는 결혼한 거 다 뽑아먹을 작정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아. 미치는 결혼을 시켰으니 저의 노역을 뽑아먹겠다는 시어머니의 마인드를 보니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분가를 허락하지 않으니 남편도 답답해 있고 저 역시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힌 미운털이 분가로 인해 더욱더 심해질까봐 어머님의 말씀에 그냥 따르기로 한 나날이었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가 더욱더 악화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숙이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꼭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얻을 거라면서 늘 저 보란 듯이 외치셨어요. 어쩔 땐 일부러 들으라는 듯이 얘기를 하였고 저와 학벌까지 대놓고 비교해가며 화랑의 작가들을 시숙의 짝으로 견주었죠.
잘 나가는 미술 작가들이 자고 넘쳐. 그림 하나 팔면 얼만 줄 아니? 그런 작가로다가 우리 큰아들 짝을 꼭 맺어줄 거야. 막내 아들도 그런 미술가 하나 점지해 주려고 했더니만 어디서 저런 팔푼이를 데려와가지고 우리 큰아들만은 양보 못해. 그런 작가 하나만 잡으면 우리 화랑도 얼마나 면이 서겠어. 저런 애 며느리로 얻었다고. 넌 꼭 엄마가 점지해준 짝으로다 해. 당연하지. 난 절대 실망 안 시켜. 내가 미쳤어? 그런 여자들을 마다하고 갓바리 같은 여자들을 만나게. 절대 실망 안 시켜.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야. 엄마가 너 없었으면 무슨 낙으로 살았겠니? 정말 고맙다, 우리 장남. 사실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작가가 있거든. 신인 작가인데 아주 사모님들이 난리야. 이 작가 그림 사겠다고. 나이도 어리고 센스도 대박이야. 말 나온 김에 자리 좀 마련해줘요. 셋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하루빨리 날 잡아서 우리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역시 우리 장남이다. 엄마 마음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어. 이 결혼 잘 성사되면 너도 그렇고 나도 아주 체면 서는 거야.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는 참 죽이 잘 맞았어요. 허영심이 가득한 것이 아주 똑같았거든요. 내 남편이 저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시아주버님도 어머님의 소개에 따라 결혼 준비를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가 이 집안에 들어올 것 같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저를 못마땅해 하셨고, 한편으론 시숙에 결혼할 여자 때문에 아주 기뻐 보였답니다. 어떤 며느리가 저 모자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을까 의아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지 않는 모자였거든요. 너 어떡한다니? 네 형님 될 사람 이 집에 들어오면 너랑 겸상이나 하겠어? 아마 놀랄 거다. 우리 집안에 이런 며느리를 들였나 하고. 널 어디 내놓기 참 창피하단 말이야. 곧 네 아주버님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니까 너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 제가 준비할 게 있나요?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은 꼭 좋은 분이시길 바래요. 어머님처럼 학벌과 집안에 연연하지 않고 지성인으로서 사람 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는 거죠. 사실 어머님은 부자기만 하지 딱히 겸손은 없잖아요. 뭐라고? 이게? 너 이제 아주 기어오른다. 결혼 생활 3년 정도 하니까 이 시어머니 알기가 개떡 같지? 밖에서 만나면 너랑 애랑 난 겸상도 안 해요. 내가 얼마나 우아 뒤집어지는데 여하튼 난 꼭지 돌게 하지 마. 확 이혼시키는 수가 있으니까. 네, 어련하시겠어요. 그 형님 되실 작가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네요. 모든 것에 속아 결혼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머님 인품, 성품 모두 모르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버님도 마찬가지고. 저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네요. 재수씨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흐려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저희도 다 격식 차리거든요. 뭘 모르고 하는 소리 참 잘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한 귀로 흘려. 네, 저 역시 아주버님이랑 어머님이 하는 모든 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겠어요. 그래야 속이 편하니까요. 아유, 저걸 그냥. 아주 이제 좀 이 집에 살았다 이거지? 뻑하면 말됐고. 저놈의 말됐고. 저 입을 그냥 깨매버려야지.
매번은 아니어도 저도 마음속에 할 말들을 가끔씩 하고 나면 그래도 응어리는 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이 집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죠. 저도 나름 결혼 3년 차가 되어가니 시어머니의 루틴을 다 파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 작가 아가씨랑 우리 아들이 잘 되어가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아유, 그 작가만 잡으면 진짜 내가 어디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 실컷 하고 이 화랑도 물려주고 얼마나 좋니? 진짜 너무 감격스럽다 정말. 얼마나 착한지 몰라. 돈을 그렇게 버는데도 겸손하고 얌전하고 스타 작가 맞나 싶더라니까. 엄마가 사람 진짜 잘 봤어.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그림이 세령 그 자체야. 사모님들이 환장을 한다니까.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입이 근질거리는 걸 참고 있느라 아주 죽겠어. 얼른 결혼식이 잡혀야 예비 며느리라고 당당하게 소개도 하고 그러지. 아마 다른 화랑 관장들이 엄청 부러워할 거다. 그 작가 잡으려고 다들 안달이 났거든. 그런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된다니. 시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참 웃겼지만 한편으론 씁쓸했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저렇게 기뻐하시고 예뻐하시는구나 싶은 게 사실 많이 작아졌죠. 오히려 결혼 허락을 받을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더 작아지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래도 겉으론 절대 초라해 보이지 않는 척 정말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도시에 올라오셔서 이런저런 구경도 하시고 저 사는 것도 한번 보시고 싶다고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고향이 통영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통영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날 장모님, 장인어른 올라오시면 맛있는 것도 대접해드리고 구경도 이것저것 많이 시켜드리죠. 아무래도 이렇게 가게 비우시고 날 잡고 올라오는 게 진짜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 거리도 멀어서 명절에 잘 가지도 못하는데. 숙소도 좋은데 잡아드리고 이번에 진짜 힐링시켜 드려야겠어. 매일 장사에 봉사에 진짜 본인들 삶이 없으시거든. 내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번에 오시면 진짜 떵떵 잘 챙겨드릴 테니까 기대하라고. 고마워. 당신이 그래도 이렇게 마음 써주니까 너무 고맙다. 아마 엄마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사이 잘 얻었어.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들이 통영에서 올라온다고 하니 너무 들뜨고 기분이 설레었습니다. 저 역시 시집 와서 친정이 너무 멀어 정말 1년에 한 번 방문할까 말까 했었거든요. 사는 게 뭔지 제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보고 싶어 가게까지 비우고 올라오신다고 하니 더더욱 마음이 아프면서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오늘 엄마랑 아빠 올라오셔서 저랑 영훈 씨 저녁 식사 다 하고 들어올게요. 저희 저녁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님. 누가 신경을 써? 너네 부모님 장사 하루라도 빼먹으면 매출 때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었냐? 참나, 부자 사이 두니까 얻어먹으러 잘도 오시는구나. 이래서 내가 애초에 결혼을 반대한 거예요. 우리 영훈이가 그 집안 기둥될까봐 겁나서. 저희 부모님 먹고 사실 만큼은 버시거든요. 영훈 씨한테 절대 기댈 일 없으니 그리 아세요. 착각도 자유시네요, 참. 어디 영훈이한테 기대나 안 기대나 보자고. 딸 하나 있는 거 이런 집에 시집 보낸 이유가 있는 거지. 언감생심.
엄마, 그렇게 좀 말하지 마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들인데, 제가 해드리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싫다고 하실 분들이에요. 그리고 엄마도 좀 기품 좀 지켜요. 돈만 많으면 뭐해? 난 진짜 진선이 보기 창피해 죽겠어. 또 한 번 제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그날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 날이니 정말 기분 좋게 웃으며 맞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멀리서 오면서도 제가 잘 먹는 총각김치와 갓김치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아빠가 볼일을 보시러 가고 엄마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하필 저와 시간이 안 맞아 저보다 먼저 엄마가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도착 후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데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엄마는 충격을 받으시고 말았어요. 아유, 격 떨어져.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김치를 가져와? 누가 먹는다고 냄새나기 진짜. 이런 집이랑 사돈을 맺지 말아야 돼. 어머니, 명색이 사돈인데 그래도 열어는 줘요. 진짜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격 떨어지는지. 아휴, 네가 열어라. 나 저 꼴 보기도 싫으니까. 사람이 그만이 티를 냈으면 알아도 먹을 줄 알아야지. 여기까지 냄새나게. 동영에서 김치통 들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엄마를 열어주지도 않고 보내려는 시모였으나 시숙은 조롱 섞이게 문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시숙이 문을 딴 순간 그 광경을 보고 온 집안이 나락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시숙의 예비 와이프였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이뻐하던 시어머니의 예비 며느리였어요. 전 뒤늦게 도착하여 이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의아했지만 곧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웃기고 재밌던지 참 웃음이 나왔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선생님이 말한 사돈댁이 어머님네였어요? 어쩜 이렇게 선생님을 멸시할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을 잘못 본 건가요? 전 정말 고상하고 우아한 시어머니와 자상한 남편일 것 같아서 결혼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조롱하다니. 그것도 선생님 같은 위인한테 진짜 실망스럽기 짝이 없네요. 해명해 보세요. 아니, 아가.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네가 어떻게 우리 안사돈이랑 같이 올 수가 있어? 너 같은 고급집 화가가 이런 순대 장사하는 여자랑 어울릴 수가 있냔 말이야. 아니, 안사돈이 말해보세요. 무슨 빚 같은 거 졌어요? 우리 며느리한테? 며느리라뇨? 천만 다행이네요. 결혼 전에 이런 모습을 알아서.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한테 참 진짜 못할 짓이네요. 안 봐도 상황 딱 뻔한데 어머님이 엄청 무시하셨던 느낌이네요. 대놓고 환경으로 인해 차별한 것 같은 게 느껴지는데요? 기가 막혀. 우릴 그렇게 무시하는 건 알았지만 이럴 줄이야. 내가 후원한 학생입니다. 화가가 됐고요. 참. 생색은 아니지만 평생 없이 살면서 버는 족족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산다고 괄시받을 일인가요? 결혼 전부터 툭하면 순대 판다고 무시나 해대고 참 너무하네요. 네가 결혼할 상대가 저 남자였구나. 우리 딸의 시아주버님.
참 내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어. 내 딸 시집 가면서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때문에 대우도 못 받고 지냈거든. 세상에, 말도 안 돼. 선생님은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마땅할 분인데 어떻게 무시를 당해요? 아, 기막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지금 갑자기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니까 잠깐만 진정하고. 당신도 똑같아요.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 치는 거. 내가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했다니. 아주 미쳤지. 사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화가인 예비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의 보육원 후원을 통해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고향에 갔다가 저희 엄마 순댓가게에 들렀고 마침 도시로 올라갈 계획이 있다고 하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참 만날 사람은 만나진다고 이런 상황이 꼭 짜맞춘 것처럼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림에 특출난 재주가 있던 화가 작가는 화가로 데뷔를 하자마자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곳저곳 화랑에 그림을 걸어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것이었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미술계에서 가장 핫한 작가여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어서 아주버님을 소개했던 거예요. 마침 부모님도 안 계신 이 화가 작가는 하루빨리 안정된 가정생활을 꾸리고 싶어 아주버님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던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와중에 이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의 이중성을 본으로 이 신인 작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칼같이 아주버님과의 교제를 끝냈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동영에서 순대 장사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부모 없는 저 역시 무시당하겠죠? 전 부모도 없고 오로지 재능밖에 가진 것이 없는 절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음에 얼마나 감사했는데 당신과 당신 엄마는 화랑의 가치를 더 높이고자 나를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며느리라고 하면 내 그림을 사는 사모님들이 당신 엄마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할 거니까. 정말이지 결혼 전에 이런 집안인 걸 알았으니 이건 계약만 끝나고 다음번엔 화랑에 그림 안 걸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요. 선생님 후원이 없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다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너랑 쟤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후원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이젠 너도 우리랑 걸맞게 상류층에서 놀아야지. 어떻게 저런 사람 편을 드니? 넌 저 사람들과 이젠 다른 류의 레벨이 된 거라고. 말 놓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말했나요? 이제 계약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 말 조심해요. 그리고 당신 며느리 될 일 절대 없으니까 헛물 켜지 말아요. 오늘로써 모든 걸 다 깨달았고 절대적으로 그 집에 시집갈 일 없으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동안 참았던 엄마의 화가 폭발했고 엄마는 그 무거운 김치통을 열어젖히며 시어머니에게 김치 따기를 선사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놀랐지만 참 통쾌했고요. 시어머니는 김치 따기를 맞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우와 뒤집어지는 척을 하던 시어머니는 김치 국물을 쫄딱 맞고 악을 쓰는데 그 모습을 꼭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걸 후회가 되었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광경이었거든요. 얼마나 우습고 웃음이 나던지. 어머마, 이게 뭐예요?
아니, 이 옷이 얼마짜린데 지금 이런 긴지 국물을. 아유, 어떡해. 아줌마, 물 좀 가져와요, 어서. 김치보단 똥벼락이 어울리지만 김치로 끝낸 걸 감사하게 여겨요. 너희 집에 이대로 붙어 있을 거야? 엄마도 이제 싫다. 널 위해 참았지만 오늘 정확히 알았어. 이 여잔 갱생 불가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아마 노년에 주변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야.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 또 없지. 그러고 살아요. 평생 남이랑 저울질하며 우아 떨고 살라고요. 나도 싫어. 영훈 씨랑 상의해서 나와야지. 오늘 느꼈어. 어머닌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말이야. 진짜 정말 추악하네요. 선생님, 얼른 가요. 이런 데서 모멸받으실 분 아니에요. 제가 모실게요.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마요. 양심이 있다면 연락은 못하겠지만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 집을 나왔고 뒤늦게 소식을 접한 남편 또한 이제 때가 됐다며 어머님께 손절을 날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마련하였고 잘 나가는 화가 작가는 그 집안과 결혼 준비를 올수도판 뒤 저희 어머님 라이벌 화랑에 그림 전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계가 워낙 좁다 보니 저희 어머님의 인품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어요. 아니, 저 화랑 관장이 그 젊은 작가 자기 아들로 짝지어주려고 한 다음에 작품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쩜 그래? 그 젊은 작가를 들어앉혀서 되겠냐고. 참나. 그리고 그 집 막내 며느리인가? 그렇게 못살게 굴고 난리였다. 얼굴이랑 다르다니까. 어머. 그러게 나도 들었잖아. 앞에서는 사모님 해가면서 그러더니 집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 앞뒤 다르다고 하는 거지. 아유, 그 젊은 작가 그림들은 다른 화랑에 이제 전시되나 봐. 부잣집 사모님들도 정말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오히려 저희 어머님 화랑에서 그림을 사기보다는 다른 화랑들을 가서 그림을 구매하신다고 신인 작가분이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며 고마워하였죠. 제가 다 고마워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저희 부모님이 거둔 친절로 인해 여러 사람 인생을 달라지게 한 것이에요. 저희 남편과 전 지금 분가 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결혼 후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분가 후 임신도 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걸 깨닫고 있는 요즘이에요. 시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점지해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곧 40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업계에선 소문이 나서 어머님이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들은 절대 그 집안으로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야말로 정말 우스운 꼴이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아직까지 주말에 봉사를 하고 다니십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 있긴 한가 봐요. 저희 엄마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모두 해피엔딩이 되었으니 말이죠. 날씨가 쌀쌀한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이만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